오늘은 외로움을 느낄 때 효과적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효과적인 대처 방법.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때로는 그 감정이 깊어져 우울감으로 이어지거나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이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다가오며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외로움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기.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마치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와 같은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결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인간의 본능적인 사회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고 교류하고 소속감을 느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연결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마치 부정해야 할 감정이나 극복해야 할 약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금 내 안에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은 나에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이 좋으며, 외로움을 마치 감추어야 하는 부끄러운 감정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감정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외로움 역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한 부분일 뿐이며, 이를 지나치게 부정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어진 감정적 괴로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어떤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내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더 나은 연결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외로움은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SNS를 계속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게 만들고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바쁘고 활기찬 생활을 하지 못할까?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한 순간이나 특별한 경험들을 강조해서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마치 자신만이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보다 더욱 깊이 빠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채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때 그 결핍을 무작정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며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것은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내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예술적인 활동은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요리하기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정성을 들이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뇌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기분을 전환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될수록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내면의 안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외로움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람들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외로움이 지속될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의식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혹시 상대방이 바쁘거나 관심이 없을까봐 걱정하며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타인과의 연결을 원하고 있으며, 상대 역시 누군가와의 소통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단순히 잘 지내고 있어?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와의 연결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더욱 깊이 있는 감정을 교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문자나 온라인 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어렵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고 싶다면 관심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스포츠 동호회, 취미 관련 커뮤니티, 봉사활동 단체 등 자신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상대방이 바쁘거나 관심이 없을까봐 걱정하며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 역시 누군가와의 연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로 인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만 그 감정을 견디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외로움에서 벗어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감과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깊은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외로움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 노인 돌봄 봉사, 유기동물 보호소 활동, 환경정화 활동과 같은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취미 모임, 독서 모임, 운동, 동호회와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 역시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기존의 인간관계 안에서만 관계를 지속하려 하지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은 부담 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축구, 테니스, 등산 동호회와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내가 즐겁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고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외로움은 점차 사라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와 활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5.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감정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반려동물이 사람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단순히 외로움을 잊는 것 이상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형성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감정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자극되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운다면 매일 산책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우리가 힘들거나 지칠 때 곁에서 조용히 함께해주며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존재감을 통해 위로를 주고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현하며 주인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며 자신의 생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부담이 될 경우에도 반려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유기동물들을 돌보거나 애완동물 카페를 방문해 강아지나 고양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 봉사활동은 단순히 동물들과 교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생명과의 유대를 통해 더 따뜻한 감정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외로움은 점차 줄어들고 보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 외로움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감정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신체 활동이 스트레스 감소, 기분 개선, 불안감 완화, 우울감 해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서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여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활동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 보다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하는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운동, 동호회나 그룹 운동 수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외로움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편하다면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헬스장을 다니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인 활력을 높이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종종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형성되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면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하루 종일 집에서 움직이지 않는 등의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적인 피로감이 증가하고 감정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에너지 수준이 회복되면서 신체적으로 더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정신적인 건강과 직결되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몸의 컨디션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안정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신체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감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건강한 음식을 통해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몸이 건강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안정감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잊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전문가의 도움받기. 외로움이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라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동반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삶의 질이 저하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단순한 감정적인 고립을 넘어 점차적으로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무기력감과 우울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심리적인 위축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감정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스스로의 문제로 여기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이 정도는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혼자서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할 정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게 되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외로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 외에도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이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고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외로움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지속될 경우 우리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타인과의 연결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외로움은 점차 줄어들 수 있으며 오히려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스스로 먼저 변화를 시도하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